지은산연구소 싹따지기 2단계 5호 2주차 6번 문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우리 어떤 문제인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문제인지 읽으면서 잘 생각을 해봅시다. A와 B의 집은 도로를 따라서 1840m 떨어져 있습니다. A는 오전 8시에 집에서 나와 B의 집으로, B는 오전 8시 5분에 집에서 나와 A의 집으로 향했을 때 두 사람은 오전 몇 시 몇 분에 만납니다. 했어요. 만나는 시각이 몇 시 몇 분인지를 구해보는 문제로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우리는 분석을 좀 해보고 식도 세우고 필요하면 그림도 그리고 해봅시다. 자, 보시면 A는 8시에 출발, B는 8시 5분에 출발. 그래서 5분 차이를 두고 출발을 했군요, 두 사람이. 그리고 두 사람이 출발한 곳 A하고 B가 각각 1840m 떨어진 곳에 지금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둘은 마주쳐서 딱 만났다라는 얘기인데, A는 1분에 60m를 갈 수 있고 B는 1분에 80m를 갈 수 있는 사람이네요. 두 사람의 분속의 차이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잘 이해가 됐나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생각이 조금 되나요? 자, 그러면 직접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의 집은 도로를 따라 1840m 떨어져 있고요. 그쵸?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A, B가 떨어져 있어요. A는 이쪽에서, B는 이쪽에서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A는 8시에 집에서 나와서 출발했어요. B는 8시 5분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A가 B가 출발하는 시각에 이미 5분 동안 오고 있었죠. B를 향하여. 그렇죠? 그러면은 8시 5분이 됐을 때, 8시 5분이 됐을 때, 일정한 거리만큼 와 있었어요. 얼마큼 와 있었겠어요? A가 60m씩 60m씩 5분 동안 와 있었겠죠. 그죠? 네. B는 이제 8시 5분에 출발하려고 해요. 출발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8시 5분에는 이제 5분부터는 8시 5분이 되기 전에는 A 혼자서 지금 B를 향해서 왔었는데 8시 5분부터는 A도 B를 향해, B도 A를 향해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B가 좀 더 빠른 속력으로 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조건이 뭐 있었어요? 전체 A네 집에서 B네 집까지의 거리가 또 있어요. 1840m라고 알려줬거든요. 자, 조준 조건 다 이제 우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떤 식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자, 봅시다. 자, 이미 A가 얼마큼 와 있었다고요? 60 곱하기 5만큼 와 있었다고요. 그죠? 네. 그리고 원래 전체 거리는 1840m였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1840m에서 A가 걸어온 거리만큼을 빼주면 남은 거리가 나오겠죠. 이게 남은 거리. 8시 5분부터 이렇게 서로 걸어왔던 남은 거리가 나오겠죠. 그거는 얼마큼이에요? 300을 빼고 나면 1540이죠. 그래서 여기가 1540m. 8시 5분에 둘은 1540m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런데 그때부터는 서로 같이 다가오고 있죠. A는 얼마큼? 60m, B는 80m. 그러면 이 남은 1540이라고 하는 거리를 두 사람이 다가와 마주보면서 한 사람은 60을, 한 사람은 80을 그래서 1분에 얼마씩 가까워져요? 140씩 가까워져. 그러면 1540 나누기 140을 했어요. 그랬더니
1540 속에 140이 11번 들었군요. 맞죠? 네, 11번. 우리 이런 계산도 쉽게 계산하려면 이렇게 154 나누기 14로 해도 되죠? 그렇죠? 나눌 수랑 나누는 수가 다 10의 배수야. 0, 0 붙어 있으니까 0 지워버리고 약분해버리고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11입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11이 가리키는 게 뭐죠? 11? 뭐? 11분 후에 둘이 짠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언제로부터? 8시 5분. 8시 5분에서 11분 후에. 그쵸? 그러면은 8시 5분에 11분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8시 16분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된답니다. 알겠죠? 네. 생각을 잘 차근차근 필요하면 그림도 그려서 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까요? 자, 7번 문제. 을은 분속 60m로 오전 8시 10분에 공원에서 학교를 향하여 갑은 분속 80m로 오전 8시 20분에 학교에서 공원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두 사람이 학교와 공원 사이에 한 가운데서 딱 만났다면 학교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는 몇 미터인지 구해주세요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이 정리가 되나요? 자, 볼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라인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서로 마주보고서 올 거예요. 그죠? 을은 분속 60m로 을을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을이나 갑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A, B나 B처럼 이름 대신 쓰는 거예요. 을이라는 사람은 그 얘기야. 을이라는 사람은 1분에 얼마큼? 1분에 60m만큼. 그 다음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1분에 80m만큼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출발 시각이 또 다 차이가 있어요. 을은 8시 10분에 출발. 갑은 8시 20분에 출발이에요. 그러면 갑은 8시 20분에 출발했어요. 그러면 을이 먼저 출발해서 10분을 먼저 와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8시 20분이 되었을 때 을이 도착한 곳이에요. 그럼 을은 10분 동안 진행을 이미 했거든요. 그쵸? 얼마큼 와 있을까요? 얼마큼 와 있어? 60m씩 10분을 와 있겠지. 그러면 60 곱하기 10 해서 600m를 이미 와 있어. 언제? 8시 20분에. 그때로부터 서로 마주 보고서 올 거예요. 그런데 딱 가운데, 여기 이 지점을 가운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가운데예요. 한 가운데서 둘이서 만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둘이 만났어. 여기서 짠, 만났대요. 여기서 만났어. 그러면은 무슨 얘기지? 갑이 걸어온 거리와 을이 걸어온 거리가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식을 가지고서도 할 수 있지만 먼저 어떤 상황인지를 봅시다. 8시 20분에 을이 먼저 와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큼 먼저? 600m 먼저 많이 와 있었어요. 갑은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을은 600m를 먼저 미리 와 있었어. 그러면 갑하고 을이 지금 똑같은 거리를 와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쵸? 똑같은 거리를 와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 거리, 이 거리가 똑같단 말이죠. 그쵸? 그런데 8시 20분에 을이 이미 600을 와 있어. 그러면 갑과 을은 걸어온 거리의 차이가 600이 되는 거죠.
갑은 출발도 안 했고 을은 600으로 와 있으니까. 그런데 같은 거리, 이 한가운데서 만났다 그 말은 갑이 을보다 600m 뒤져 있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차이를 극복하고 똑같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요. 600m 거리 차이가 있었지만 갑이 80이고 을이 60이어서 두 사람이 1분 동안에 20m 차이가 나요. 그러면 20m씩 20m 뒤 따라잡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600 나누기 20을 해서 30분 후에 둘이 만난 거예요. 라고 알아냈어요. 그죠? 근데 몇 분 후에 만났냐고 물어본 것도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는 몇 미터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미 을이 맨 처음에 600을 와 있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80, 한 사람은 60을 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30분을 와서 둘이 만났대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둘이 30분 동안 진행해온 거리하고 을이 먼저 10분 동안 와 있던 거리를 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600 더하기 140의 3배. 그럼 얼마인가요? 140의 30배. 140의 3배는 40인데 140의 30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140의 30배니까 4,2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이 합해주면 4,800m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4,800m 떨어져 있었어요. 갑과 을은 공원에서 학교는 4,800m쯤 떨어진 거리라는 얘기죠. 알겠나요? 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이렇게도 어떤 친구는 이렇게도 했어요. 갑이 걸어온 거리는 80 곱하기 80의 몇 분인지 몰라서 80에 여기 네모가 거리라고 했으니까 80 곱하기 네모 분 했어요. 갑이 온 시간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더하기 을이 온 시간은 60 곱하기 별일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을은 그 전에 이미 60 곱하기 10을 와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 다 합한 게 전체 거리예요. 그쵸? 이게 뭐라고? 공원에서 학교까지의 거리예요. 학교까지의 거리. 그런데 별, 즉 걸어온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걸어온 시간을 구해보려고 다른 식을 하나 더 만들어요. 미리. 어떻게? 갑이 온 시간은 80 곱하기 별인데 을이 온 시간은 60 곱하기 별에다가 뭘 더한 거예요? 600을 더한 거잖아. 이렇게요. 식을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별이 몇 분을 걸어왔는지를 찾는 거죠. 그럼 양쪽이 똑같아. 양쪽이 똑같아요. 그렇죠? 별이 60개, 별이 80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쪽에서 60개 덜어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20 곱하기 별이 20개. 이게 600이랑 같아. 그러면 별은 30. 30분이 걸렸네.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30분이 걸렸으니까 이 30분을 처음 식에다가 이제 집어 넣어. 별 대신에 30분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역시 또 다른 방법이 있었군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쉬운가요? 자,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그 다음 문제는 8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는 몇 도입니다 했어요. 자, x가 이 도형의 바깥쪽에 있는 이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구해보죠. 자, 위쪽에도 사각형, 아래쪽에도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은 네 각의 합이 몇 도죠? 360도라는 거 알고 있나요?
저 사각형의 네 각의 합은 언제나 360도. 알고 있죠?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언제나 180도인 것도 우리 벌써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사각형의 네 각이 360이야.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각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각을 먼저 구해볼게요. 이 각은 이름을 붙여줄까요? A라고 이름을 붙여줘 볼게요. 자, A 각은 360에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 90도잖아요. 직각 표시. 그래서 90도와 110도와 80도를 더한 거를 빼면 되죠. 그래서 A각은 360에서 얼마를 뺐나요? 280을 뺐군요. 그렇죠? 그래서 A각의 크기가 나왔죠. 몇 도? 80도. A각이 80도라는 걸 찾았네요. 그렇죠? 여기가 80도예요. 그러면 이 각이 80도니까 이쪽에 있는 이 각은 몇 도일까요? 100도겠죠? 100도. 그렇죠?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이 X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알면 돼요? 이 안에 있는 이 각을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각의 이름을 B라고 할까요? B. 자, 그럼 B를 구할 수 있겠나요? 네, 구할 수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360에서 90도, 그리고 100도, 그리고 60도를 빼주면 B 각이 나오잖아요. 360에서 250을 빼면 110도죠? 좋아요. 110도. B 각이 110도라는 걸 알아냈네요. 그러면 X는 정말 저절로 나왔네요. 이제 B각이 나왔는데 180에서 110을 빼니까 몇 도? 70도? 이렇게요.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 사각형의 네 각의 합은 360도라는 사실만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까요? 9번 문제도 도형인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군.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사각형인데 이건 직사각형도 아니고 정사각형도 아니고 마름모도 아니고 사다리꼴도 아니고 편의점도 아니네요. 그러면 이 도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살펴봤더니 뭐가 보이나요? 여기 직각 표시가 보이죠? 직각. 여러분들도 보이죠? 직각 표시가 왜 나와 있을까요? 여기 15cm를 연장해서 쭉 가져오면 여기 이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리그은 이 선분이 20cm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삼각형 두 개로 가르는 거죠. 사각형은 삼각형 두 개로 갈라질 수 있어요. 삼각형 두 개를 모아서 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로 구해볼 생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진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삼각형 두 개로 갈라서 계산한 다음에 더해 줄 거예요. 그럼 되죠? 네, 사각형을 여기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이렇게.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둔각 삼각형이에요. 그죠? 둔각 삼각형은 삼각형에서 한 각이 90도보다 큰 각이 있으면 둔각 삼각형이죠. 그리고 둔각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를 여기 선생님이 파랗게 해놓은 여기를 밑변의 길이라고 하면 높이가 바깥쪽에 나타나죠. 그죠? 남은 꼭지점하고 수직으로 이루는 거리 이렇게 여기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높이. 그래서 둔각삼각형의 높이는 그 삼각형의 바깥쪽에 생기죠. 그래서 여기를 밑변이라고 부르고 바깥쪽을 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니까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이 다 둔각삼각형이야. 각이 90도보다 큰 게 하나씩 들어있어. 그래서 높이가 이 삼각형의 바깥쪽에 생긴 거죠. 그래서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줄 거예요. 1번 삼각형은 밑변이 15cm, 높이는 20cm. 나누기 2. 2번 삼각형 23cm, 밑변, 높이 16cm.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누기 2. 곱하기 나누기 섞여 있을 때 차근차근 하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또 어떻게도 약분 내는 게 있으면 약분해도 돼. 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 10, 150이라고요. 1번 삼각형 150 나왔습니다.
2번 삼각형, 16이 짝수니까 나눠버리면 8이네요. 23 곱하기 8로 하는 게 간단하겠죠. 23 곱하기 16을 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것보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간단하게 하면 계산 실수도 줄니까, 또 시간도 줄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8은 160, 38에 24. 160과 24를 더해서 184. 더했더니 150과 180 더하면 330, 그리고 4니까 334 제곱센티미터 나왔습니다. 이렇게 갈라서 보니까 쉬워졌죠? 네. 다음 문제 보죠.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도형 문제 맞습니다. 입체도형이에요. 입체도형인데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둥 모양이죠. 그렇죠? 네, 기둥 모양의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라. 모든 기둥 모양의 부피는 밑넓이의 높이를 곱하면 돼요. 그렇죠? 아래쪽에 넓이를 구해가지고 몇 층으로 쌓여있나? 몇 센치가 높인가? 곱해주면 부피가 나오죠. 밑면이 원이면 원을 구해서 원 넓이를 구해서 높이를 곱하면 될 거고요. 삼각형 모양이면 삼각기둥이면 삼각형 넓이를 구해서 높이를 구하면 돼요. 이거는 지금 어떤 다각형 모양이네요. 그렇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할지 혹시 머릿속으로 생각이 떠오르고 있나요?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한번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먼저 지금 좀 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밑넓인데 밑넓이의 빈 부분을 채워볼게요. 이렇게요. 채워볼게요. 이렇게요. 채워져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사각 기둥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사각 기둥 모양이 될 텐데 사각 기둥 모양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안쪽에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모양, 그 다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그죠?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세로가 지금 보니까 13cm인 거죠. 그 다음에 가로는 얼마인가요? 가로는 저기 있는 9와 5를 더하니까 14cm네요. 그쵸? 저 위쪽에 보면 9cm, 5cm가 합해져서 14cm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13 곱하기 14를 해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빈 부분 있죠? 빈 부분을 어떻게 해요? 빼주면 되겠죠? 네, 빈 부분을 빼줄게요. 첫 번째 빈 부분은 14cm에서 10cm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가 4cm로군요. 그쵸? 네, 4cm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쪽에 있는 데는 세로가 13인데 아래쪽에 8cm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5cm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3 곱하기 14에서 3 곱하기 4를 일단 빼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도 뺄까요? 저기 있는 5 곱하기 5도 빼요. 물론 이거를 모아서 한꺼번에 빼도 돼요. 그죠? 네, 한꺼번에 빼도 돼요. 그렇게 해서 밑넓이를 구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이렇게 밑면이 다각형인 모양의 기둥 모양의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계산을 일단 해볼까요? 이걸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괄호 안에 소괄호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4는 12고 5 곱하기 5는 25니까 12하고 25를 더해서 37이네요. 그쵸? 37을 뺀 어디서? 13 곱하기 14에서 13 곱하기 14는 19단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금방 계산이 툭 튀어나오죠? 네. 12, 13개에다 4개, 12, 17, 170에 12를 더하는 거죠. 182 해서 37을 빼고 거기에 5를 곱하면 되겠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죠.
37을 빼야 하니까 선생님은 40을 빼버리고 3을 돌려주면 145가 됐네 하고 계산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140을 5배 하면 700인데 25가 있으니까 725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체도형의 B는 725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저 빈 부분을 큰 직사각형에서 빈 부분을 빼가지고 밑넓이를 구해서 높이를 곱해갖고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이 나오나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는 바깥쪽 테두리가 아니라 안쪽으로 한번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9라고 하는 직사각형이 보이나요? 보이시죠? 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10 곱하기 8, 10 곱하기 8인 직사각형이 보이나요? 네. 두 개의 직사각형이 그 가운데 부분이 겹쳐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그렇게 봤더니 그렇다면 이 겹치는 부분의 세로 길이랑 가로 길이는 얼마지? 하고서 따져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앞쪽에 있는 직사각형은 세로가 8이고 가로가 10인데 세로가 8인데 아래쪽에 3이 있으니까 이 5cm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지금 가로는 10cm인데 오른쪽에 5가 있으니까 여기도 5cm로군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러면 이 겹치는 부분이 5 곱하기 5만큼이 겹쳐 있군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에 또 도전을 해볼게요. 자, 밑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이번에는 10 곱하기 9라고 하는 직사각형과 10 곱하기 8이라고 하는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거기서 5 곱하기 5가 겹쳐서 이 두 개의 직사각형을 더하면 가운데 부분이 두 번 더해진 셈이라서 한 번을 뺐어요. 이렇게 해서 밑넓이를 구하고 거기에 높이를 곱해줄게요. 아까보다 조금 더 식이 심플해지나요? 조금 더 간단하게 보이나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12 9번, 12 8번 더해진 셈식이네요. 그럼 12, 17번 더해졌겠네요. 그쵸? 170이에요. 그쵸? 170에서 5, 25를 빼고 거기에 5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45 곱하기 5 해서 아까 똑같이 140의 5배는 700, 5 곱하기 5는 25 해서 725 세제곱 센티미터의 부피를 찾을 수 있었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부피에 다니는 세제곱인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길이를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까지 곱해서 길이가 3번 곱해졌잖아요. 그래서 센티미터가 3번 곱해졌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부피의 단위를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725 세제곱 센티미터 찾았죠? 네. 뭐 다른 방법을 쓰는 친구들도 선생님은 많이 봤습니다. 통째로 직능 사각 기둥을 구한 다음에 기둥 모양 이쪽에 기둥 모양을 이렇게 또 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빈 부분에 기둥 모양을 아예 구해가지고 빼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건 좀 복잡해서 이런 방법을 권합니다. 자, 좋아요. 자, 이해가 잘 되고 잘 풀렸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문제에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